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한국 증시 사들이면서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강세의 코스피 지수는 2,500선 턱 밑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8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자, 특히 기관이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심으로 매수를 해 들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장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살펴볼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하면은 그동안 중국이었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미국의 그 자리를 내어줄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뿐 아니라 기계 또 철강에 있어서도 수요가 좀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뭐 올해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 뭐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격차가 아마 내년에는 뭐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제 산업연구원 이제 보고 자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가장 잘 되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최근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일반 기계에 대한 그런 수출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통신 관련된 기기나 가전 같은 이제 프리미엄 제품 이제 통신 가전 제품들의 판매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IRA 법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수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 수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내년에도 중국 경기가 그 뭐 획기적인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중간재 관련된 제품들의 수출 부분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 아니면 뭐 철강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중간재에 관련된 수출이 내년에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면서 이제 일단 중국과 미국 뭐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IT 관련된 이제 투자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이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이제 중국 IT 부분이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이 조금 회복을 보이면서 뭐 중국이 이제 수출 1위국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뭐 또 그런 뭐 또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네, IT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 말씀을 또 주셨는데 네. 수출 따라서 그러면 우리 투자 전략도 결국은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섹터 쪽으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상반기에 우리 증시가 좋았을 때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은 랠리를 보였잖아요. 이게 사실 중국보다는 다 미국 쪽으로 네, 그렇죠. 가는 미국 때문에 올라간 대부분이고 거죠. 이게 딱 반을 잘라서 본다면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변압기, 그다음에 이제 강관 이런 부분들이 좀 좋고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그리고 반도체인데 중국의 비중이 지금 거의 10년 내내,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불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내년 갔을 때는 오히려 역전되는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경기, 저희가 우리 아침에 오면 미국 시장 보면서 네. 시장을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좀 더 미국 경기나 미국의 움직임에 더 동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유망 섹터 가운데서 저희 대표님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산업연구원이 이제 나온 자료를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뭐 내년도에 이제 수출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분야가 이제 비교적 좋을 것으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그거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이제 주가 탄력, 뭐 수출이나 주가 탄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이제 AI 관련된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 붐이 이제 다시 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좀 주춤거렸지만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투자가 내년부터는 좀 더 올해보다는 좀 커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수준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뭐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분기 실적은 전부 다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이고요. 특히 이제 신조선 가격 지수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계속 그 선박이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외출이나 그다음에 매출이 좀 크게 잡힐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뭐 쪽으로 조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내연기관 중심으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뭐 조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듯이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대차가 꾸준히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뭐 시장 점유율 10% 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조선, 자동차, 반도체,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요, 대형 수출주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는 시장이 좋은데, 근데 이제 시점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다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네. 또 지금 투자해야 될지. 조선은 상반기에 좋았는데 또 하반기에 좀 별로였고 네. 자동차도 피커 논리였고 내년에 투자 시점을 조금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업종마다 이제 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주가를 빠졌었던 게 뭐 피크아웃에 대한 특히 자동차나 조선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선 인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좀 발목을 잡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외국인 이제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인력 문제는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판매 둔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는 있지만 내연기관 쪽으로는 전혀 뭐 판매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증가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내년 한 해 내내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좀 전 업황의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선취매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 관련된 부분이 내년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DDR4나 뭐 낸드 같은 경우에 업황이 뭐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기 전까지는 재고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DDR5나 그다음에 HBM3와 같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마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출 섹터들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로봇,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촉진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사흘째 상승세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지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로봇 관련돼서 뭐 로봇 촉진 개정안법 개정안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기대를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물류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네,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규제가 이제 이번 개정안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 관련된 기대감이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로봇이 이제 길거리를 다닐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물류 배송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와 닿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지역에 이제 순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사람이 직접 하던 것이 이제 로봇 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3분기 이후에서부터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측면도 같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좀 10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 한 달 내내 거의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10월 이제 하순서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58,000원대를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상장 초에 이제 시초가인 59,000원대 거의 근접할 회복을 만큼 했네요. 네, 네, 회복을 네.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3분기 영업 실적이 좀 부진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기술 특례에 대한 뭐 요즘에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술 특례로 올라왔다라고 해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한 61억 이제 영업 손실을 봤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 증가세가 꾸준하게 있다라는 걸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11월 달 들어서 지금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지금 1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점도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주가 그러면 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자리를 딱 확고히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로봇 관련주 하면 두 개 생각하시죠. 보통 대부분 하면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렇게 두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뭐 로봇 관련된 제품을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같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고 있는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고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됐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셉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밸류 체인이 예전에는 뭐 더 싼 인력이 있는 쪽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지금은 탈세계화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도나 투자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투자의 또 핵심이 또 금리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그 텐션이 유지되긴 하지만 조금 더 활짝 피는 쪽은 금리 인하하게 되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저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아까 반도체하고 AI하고 로봇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같이 가는 그림이라면 반도체가 또 재고가 좀 소진되고 그리고 AI도 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국한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을 때 주도 섹터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보고 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십니까? 네, 비슷합니다. 일단 뭐 네. 그 투자 일단 산업 로봇을 하게 되면 일단 투자 맞아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걸 투자하는 회사도 그러면 그렇죠.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되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임금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로봇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접 분야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렇죠. 네. 부분이죠. 그 부분에 현재 이제 로봇제를 이제 일부 이제 투입을 하면서 작업 효율성을 좀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2027년도까지 뭐 용접 자동화율을 뭐 70%까지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일단 향후에는 이제 기업들의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송 로봇이 이미 지금 뭐 상용화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자 배송 로봇을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훼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발로 차고 이런 보도도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만 많이 우리 거리에도 이제 배송 로봇이 곧 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엔터입니다. 네. 하이브, SM, JYP, YG 이렇게 4사가 음원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내년 최대 성과 매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 JYP 대표, 그 박진현 대표가 네. 뭐 유튜브에 나와서 저도 봤어요. 지금이 투자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주가가 또 올랐다라는 네. 얘기도 좀 나와서 철학도 확실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또 어제 좀 주가는 올랐습니다. 뭐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네, 뭐 일단 뭐 4대 엔터사들의 이제 음원 판매가 계속 이제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뭐 올해만 해도 이제 한 5천억 가까이 음원 판매 매출이 이제 나올 거다. 4개사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6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음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스트리밍 자체도 뭐 작년 대비로 보면 올해 한 40% 넘게 상승할 만큼 이제 K-팝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장세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이제 박진영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도 이런 이제 아이돌의 변천사와 관련돼서 뭐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기존 지금 보면 이제 1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인 아이돌로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노래를 불렀었던 그런 이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인하고 외국인의 이제 혼성그룹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요즘에 이제 그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보면 외국인 이제 멤버들이 그쵸. 한두 명씩 중국계도 있습니다. 있고, 네. 네네. 일본계도 있고, 있고 뭐 네. 해외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 아이돌을 현재 론칭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A2K라는 그런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걸그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지금 니쥬라고 해서 일본인으로 구성된 일본인 걸그룹을 지금 일본에서 론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캐치 아이라는 이제 그룹명은 일단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6인조로 이제 내년 초에 아마 미국에서 론칭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3단계의 이제 아이돌이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만약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이제 K-팝에 대한 이제 위상이 이제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BTS 때문에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돌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BTS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부 이제 증권사들 이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미국에 그 론칭되는 그룹이 이제 한 그룹 정도가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매출로는 한 5천억, 그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으로 한 500억 정도가 이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향후에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엔터 관련된 주들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저도 그 뭐 유튜버에 나왔었던 JYP 대표도 봤고 얼마 전에는 또 방시혁 네. 대표하고 JYP 네. 박진영 네. 아티스트가 이제 어떤 예능 프로에 나온 것도 네, 봤는데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저도 약간 인사이트 있던 단어가 뭐냐면 방시혁 대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제 K-팝은 한계점에 왔다. 이제 K-팝에서 K를 빼야 된다. 아. 네, 그렇죠. K-팝에서 K를 빼서 그동안에 보면 우리나라의 K-팝은 사실 팬덤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아티스트가 부르니까 그 노래를 무조건 밀어주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는 그 아티스트의 다양화를 가져가야 되고 그 아티스트의 다양화는 현지 소싱 뭐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성장 산업은 항상 보면 그 CEO라든지 최고 경영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JYP나 하이브의 대표를 보면 지금 좀 믿을 만한 레벨업 단계가 아닌가 뭐 개인적인 뭐 기대 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의 소비를 들어 올릴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 뭐 몇몇 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요. 인기몰이를 하고 네. 있는데 네. 또 우리 K-팝이 세계에 또 이런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주가는 좀 어떨까요? 뭐 주가 측면에서 또 보면 뭐 네. 최근에 좀 옆으로 좀 많이 그 횡보를 보이고 있죠. 맞아요. 네. 네, 뭐 일단 뭐 SM 엔터의 그 이제 M&A 이후서부터 좀 주가가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내년도를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그 각 그룹, 그러니까 각 이제 엔터사마다 뭐 새로운 뭐 신인 그룹들도 계속 좀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말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그룹들도 다시 이제 다 복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팬덤 인프라도 좀 구축이 되고 있고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탑픽도 좀 하나 꼽아주실까요? 네, 뭐 탑픽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JYP 뭐 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맞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팬덤 관련돼서 이제 DOU도 DOU. 네,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겨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